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아유, 머리가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네. 아, 더 매직 오브 싱크비. 네. 오늘도 일책 가지고 왔습니다. 딴 생각하다가 가만히 책만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역시, 네, 이 책 가지고 왔고,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세 번째, 자신감을 기르고 두려움을 없애라. 일단 자신감은 성공의 무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려움은 반대로 성공의 장애물 중에서 으뜸이래요. 으뜸. 네. 어, 성공을 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잘 조직화된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일단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쾌하고 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매력적이잖아요. 어, 항상 어떠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자신감 없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을 키워야 되는데, 일단은 자신감이나 두려움 같은 경우는 어떤 내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죠. 자신감 같은 경우는 또한 내가 잘하는 분야, 또 자신이 있는 분야, 그런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꿈이 강연자가 되는 게 꿈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죠. 네. 그 부분을 제가 자신 있어 하면은 굉장히 잘하며 자신감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저도. 그리고 노래 부를 때 제가 노래를 못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많이 떨거든요. 제 차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전부터 계속 떨고 있어요, 저는. 심장이 정말 심장 소리가 들릴까봐 무서울 정도로, 옆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무서울 정도로, 그 정도로 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저도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외모적으로도 머리가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안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이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참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 이쁘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당당했거든요. 근데 머리 하나로 지금 제가 자신감을 너무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일단은 극복해야죠. 근데 또 자신감과 두려움은 일단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기르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행동이래요. 행동. 일단은요, 제가, 내 안에, 내 안에 자신감이라는 아이가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두 명의 아이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자신감은 그대로 놔두고요. 두려움만 빼세요. 빼내서 분리를 시키세요. 네. 분리를 시킨 다음에, 어, 너는 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떠한 두려움인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를 못 부르면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해서 어떠한 노래가 조금이라도 향상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쉬워질 거고, 또 하나가 내가 물을 어렸을 때 경험으로, 과거 경험으로 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평생 살아갈 동안에 물에 대한 공포, 네,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물과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정말 물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느낄 때까지 내 물과 친해져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자신감이라든지 두려움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딱 하나, 행동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두려움을 자신과 분리시켜라.
그것의 실체를 규명하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라. 그런 다음에 행동으로 들어가라. 어떠한 두려움이든 거기에 맞는 행동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망설임은 두려움을 확대하고 가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단호한 태도로 즉각 행동하라. 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심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갔다가 그걸 이겨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좀 괜찮았을 때, 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호한 태도, 네, 즉각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뇌에는요, 두뇌에는 은행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기억은행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과거의 자신의 행동, 그리고 습관, 그리고 이런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내 머릿속에 은행에 저축을 해둔대요.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그 기억들이 두려움이 나오는지 자신감이 나오는지, 네, 기억은행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기억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하라. 당신의 기억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하라. 살다 보면 누구나 불쾌하고 당황스러우며 절망스러운 상황과 수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다. 문제는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성공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반대의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 문제를 가슴에 담아둔다. 그들은 불쾌한 상황에 집착함으로써 그것들이 기억은행에서 기선을 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불쾌한 경험을 좀처럼 잊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밤중에 잠들기 직전까지 기억하는 내용은 그렇듯 불쾌한 경험뿐이다. 반면 자신감이 넘치는 성공적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기억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만 저장하는 것이다. 안 좋은 일,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담아두면 뭐예요? 담아두면 나만 손해지.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은행이라는 그곳에 내가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두려운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저축하지 말고요. 내가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기뻤던 거, 네, 이러한 것들만 저축하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써먹은대요. 두 번째가 당신의 기억은행에서 긍정적인 생각들만 인출하라. 네, 일단은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인출할 때도 긍정적인 생각들만 인출하래요. 네. 거대한 정신적 괴물을 기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하여 상기한다면 거대한 정신적 괴물로 자라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대인 공포, 대인 공포를 극복하는 법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라.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유념하라. 첫째, 상대방은 중요한 존재이다. 정말로 그는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도 기억하라. 당신 역시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중요한 두 사람이 상호 관심사와 이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중요한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너랑 나랑 만났다는 거.
이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주어진 상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자기 자신에 비해 상대방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일이 없다. 물론 상대방이 몹시 크거나 중요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기본적으로는 당신과 똑같은 관심사, 욕망, 문제를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는 이해하는 마음 자세를 길러라라고 합니다. 네, 이해하는 마음. 의견 트러블이 있었을 때,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저 사람도 나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거, 나와 같이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상기시키시면,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면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는 방법 중에는 자신감을 강화시키는 5가지 행동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앞좌석에 앉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즉 교회라든지 대학 강당, 그 밖에 집회 장소에서 뒷자리에 꼭 앉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보라고 합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은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을 맞추는 훈련을 하라. 사람의 눈이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 흔히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된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그가 날 속이려는 게 아닐까? 뭔가 감추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5%더 빨리 움직여래요. 어린 시절 나는 종종 어머니와 함께 다니곤 했는데 볼일을 끝낸 어머니는 나를 자동차 뒷좌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데이빗, 여기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아라. 돌이켜보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었다. 저 사람을 보렴.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넌 저 아줌마가 무엇을 하려 한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 좀 봐. 무척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 그것은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했으며 보다 더 교육적이었다. 나는 지금도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곤 한다. 복도, 로비, 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게으른 자세와 둔한 걸음걸이를 자기 자신과 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쾌한 마음 자세로 연결짓는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자세와 행동 속도를 바꿈으로써 마음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육체적 행동은 정신적 행동의 결과인 것이다. 네. 인생에서 극심한 패배와 몰락을 맛본 사람들은 발을 질질 끌고 비틀거리기 마련이다. 그들에게서는 전혀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걸음걸이로 걷는다. 그들의 속도는 평범하다. 그들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그다지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 밖에 제3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엄청난 자신감을 발산하는데 걷는 것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단순한 보행이라기보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걸음걸이는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부터 15분 내에 해야 하는 일에서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듯하다. 25% 빨리 걷는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감을 기르도록 하라. 어깨를 펴고 고개를 세워 좀 더 빨리 움직이면서 자신감이 쑥쑥 커지는 것을 느껴보라. 한번 실험해보라. 네. 네 번째는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래요. 아유, 당당하게 말하는 연습. 네. 스스로 당당하게 말을 할수록 더욱더 자신감이 붙고 다음번에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쉬워진다. 당당하게 말을 하라.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 강화제이다. 그러한 자신감 강화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공개적인 모임에 참석하면 습관적으로 당당히 말문을 열어라. 사내 회의이든 위원회 모임이든 그 밖에 어떤 공동체 모임 장소에 참석했든 뭔가를 자진해서 말해보라. 그 어떤 외에도 두지 마라. 지적하고 제안하고 질문을 던지는 등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해보라. 결코 제일 마지막에 말문을 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떤 말로든 스타트를 끊는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 보아라. 이거 쟤도 한번 연습 많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누가 뭘 시키면은 제일 마지막에 순서가 다 왔을 때 먼저 손들고 이야기를 많이 못하거든요. 5번째, 크게 미소 지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소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자신감 부족에 미소가 좋은 약이 있다는 것도 흔히 듣는 얘기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 앞에서 미소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하자. 패배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환하게 미소 지어 보아라. 물론 잘 되지 않을 것이다. 환하게 미소 짓는 순간 패배감보다는 자신감이 일어날 테니 말이다. 환한 미소는 두려움을 죽이고 근심, 걱정을 몰아내며 의기소침을 없애버린다. 진정한 미소는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해낸다. 즉 진정한 미소는 다른 사람의 적대감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것이다. 네, 항상 웃는 상이 있어요. 웃는 상. 웃는 상도 있고 찡그린 상도 있잖아요. 다음에 5가지 수칙을 당신 자신을 위해 지켜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한다. 행동은 두려움을 치료한다. 두 번째, 당신의 기억 은행에 긍정적인 생각들만 저축하라. 긍정적인 생각들, 물론 경험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경험을 통해서 저축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또 하나가 좋은 책을 접하는 거. 네, 여러분 책을 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읽는 책은요,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고요. 저녁에 읽는 책은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정말 기분 좋은 책,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책을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그런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내가 나의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책들, 책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들어있겠죠. 세 번째는 사람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라. 네, 사람들은 차이점보다는 닮은 점, 유사한 점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대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합니다. 네, 타인은 당신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하라. 물론 당신에게 으르렁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네 번째는 당신의 양심이 명하는 올바른 일을 하라. 그러면 유쾌한 죄책감, 컴플렉스가 자라는 걸 예방할 수 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행동 수칙이다. 5번째,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진정으로 자신감이 넘친다는 자세로 행동하라.
그러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기법들을 활용하라. 첫 번째, 앞좌석에 앉는다. 두 번째, 대화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세 번째, 25%더 빨리 걷는다. 네 번째, 당당하게 말한다. 다섯 번째, 진정으로 환하게 미소 짓는다. 네,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기르고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장밖에 못했어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당당하시고 네, 그리고 매번 우리는 행동만이 살아갈 수밖에 행동만이 살 길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